아, 잠깐만. 천천히요. 그의 억눌린 신음이 귓가를 간지렸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나의 굴곡을 따라 흘렀고 나는 숨 막히는 듯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그의 손은 나의 은밀한 곳을 찾아 헤매었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격렬한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섬세한 연주자의 손처럼 나의 몸을 자유자재로 연주했고 나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10월의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날 있었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해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떠올랐다. 고독이 일상이 된 지 6년.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홀로 헤쳐왔다. 늦가을 정취가 절정에 달한 10월의 어느 날 나는 습관처럼 홀로 산을 찾았다. 집을 나설 때 희미하게 비추는 아침 햇살은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토닥이는 듯 따스했다. 하지만 그 온기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오솔길. 낙엽 덮인 돌계단을 오르던 찰나 발목이 삐끗하며 균형을 잃었다. 아찔한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재빠르게 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다. 낯선 남자였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쑥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신사. 그의 손이 팔에 닿는 순간 기묘하게도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짙게 드리운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와 닮은 눈빛 때문이었을까.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외로움은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세심하게 나의 발목 상태를 살폈고 나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은근한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괜찮다는 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에 나는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되살아나게 했다. 그가 선뜻 나의 배낭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에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절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나란히 걷는 동안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의 고백은 앙상한 가지처럼 메마른 나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런 산길을 걸을 때면 함께했던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른다고 했다.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나 역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고 털어놓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다가왔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듯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주차장 근처에서 그가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근처에 막걸리 맛집이 있는데 함께 한 잔 기울이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기가 싫어 망설였다는 그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다. 이 나이에 순수하다는 단어를 떠올리다니. 하지만 정말 그랬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그의 미소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는 듯했다. 소박한 식당에서 동동주를 나누며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윤정, 그는 인호.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잊고 지냈던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올랐다. 윤정.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이름은 마치 오랜 연인이 속삭이는 사랑의 멜로디처럼 감미롭게 느껴졌다. 그 또한 마찬가지였을까?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며 수줍게 웃는 그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뇌리에 박혔다.
그 후로 우리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산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다. 그가 손수 정성껏 싼 김밥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나는 직감했다. 이 남자 역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밥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정성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산 중턱 정자에 앉아 쉬던 중 그가 용기를 내어 나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바람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서로의 따스한 온기가 그리웠을 뿐이라는 것을.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은 꽁꽁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나뭇가지처럼 옹골찼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가득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를 나의 집으로 초대했다.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식탁보다 침실 정리에 더욱 신경 쓰는 나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은 나를 마치 소녀처럼 들뜨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마치 풋풋한 10대 소년 소녀들처럼 서툴렀지만 그 서투름 속에서 진실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밤하늘처럼 짙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깊은 애정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메마른 가슴을 적셨다. 격정적인 욕망보다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차분하게 서로를 탐색했다. 깊게 새겨진 주름이 가득한 그의 손이 나의 늙고 지친 피부를 어루만질 때 묘한 안도감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같은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위로였다.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가 어깨를 토닥이는 듯 따스했고 그의 입술은 마치 달콤한 꿀처럼 부드러웠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나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다. 낡고 오래된 속옷의 감촉이 그의 손길에 의해 벗겨질 때 나는 묘한 수치심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입술은 나의 목덜미, 어깨, 그리고 가슴으로 이어졌다.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나는 그의 등을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근육과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의 손은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나는 숨 막히는 듯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다. 그가 나지막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화답했다. 아, 이노 씨,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그의 입술은 나의 입술을 찾아 헤매었고 우리는 뜨겁게 키스했다. 그의 혀는 나의 입안을 부드럽게 휘저었고 나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더욱 깊숙이 탐닉했다. 그의 손은 나의 은밀한 곳을 찾아 헤매었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나는 격렬한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섬세한 연주자의 손처럼 나의 몸을 자유자재로 연주했고 나는 그의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겼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다. 육체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슬픔까지 모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새벽. 그는 흔적 없이 나의 곁을 떠났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에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따뜻한 밤이었소. 다음에는 내가 윤정 씨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구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메시지는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온기는 오랫동안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매일 짧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 서로의 일상 속에 조금씩 스며들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아침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다며 수줍게 웃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며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혼자 걷지 마시오. 내 옆에서 함께 걸읍시다.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면서 말이오. 나는 말 대신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 영원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황혼역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혹은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기일까? 어쩌면 해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매주 함께 산길을 걸을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의 하루하루가 따스한 햇살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을 단풍이 지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 길을 걸을 것이다. 이제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두 사람이 함께 늦가을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겨울, 봄, 그리고 여름, 수많은 계절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늙어가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다. 때로는 늦은 만남이 더욱 깊고 진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늦가을, 붉게 물든 단풍처럼 우리의 사랑도 늦게 피어난 만큼 더욱 짙은 향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풍부하며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줄 것이다.